생활에 이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내 식물의 물주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들 야외에 식물을 심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물을 잘 주고 또 튼튼하게 잘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실내 식물들 특별히 화분의 물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내 요즘에 많이들 식물들을 키우시는데 사실 저 같아도 물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실내에다가 식물을 기르면요, 우선적으로다가 실내 공기가 굉장히 정화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산소 공급도 해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먼지도 이제 제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습도도 그러니까 컨트롤을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실내에다 길렀을 적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렇게 새로 지은 집이라든가 또 이렇게 페인트를 한다든가 새로운 가구를 넣든가 했을 적에는 거기서 나오는 유해 가스가 있어요. 네. 그 가스를 갖다가 식물이 다 흡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기 정화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식물에 대한 걸 갖다가 식물에다가 실내에다 놨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식물들을 실내에다 놓으면은요, 햇빛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바깥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깥에는 대기의 온도 또한 그 습도 햇빛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연적에 의해서 되는데 실내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햇볕이 이제 무엇보다도 식물은 물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그 습기 네.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갖다 조건에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맞춰주는 게 사람이 다 일일이 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깥에서 길렀을 때에는 땅에 대한 걸 심어만 놓으면은 또 비가 간혹 가다 오면 또 그것도 되고 햇볕은 뭐 양지 쪽에나 했을 때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과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에 따라서 식별만 제대로 심어 놓는다 그러면은 네. 별 그 손갈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내는 일일이 그 세 가지를 다 인위적으로다가 그걸 조정을 해줘야잖아요. 네. 그 중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습도예요. 네. 습도는 식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네. 햇볕도 중요하지만은 네. 습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물주기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물주기가 참 굉장히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식물별로 물주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식물로 봤을 때 대충적으로 다 우리가 식물을 봤을 적에 잎이 두껍고 네. 그다음에 잎이 좀 살이 쪄 있는 네. 그러한 게 하나의 다육식물이죠. 네. 그러한 거는 비교적 그렇게 수분을 많이 필요치 않아요. 한 번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사막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기나 비가 왔을 때 한 번 수분을 흡수를 하면은 네. 그게 오랫동안 자기가 지탱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다가 수분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필요로 할 적마다 이제 조금씩 내보내는데 식물의 그 겉 표면 잎이나 줄기나 보면은 그 사람같이 숨 쉬는 기공이 있어요. 네. 그 기공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대한 습도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네. 그래서 바깥에 외기의 습도가 높으면은 그걸 닫아버려요. 그리고 외기의 습도가 드라이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를 오픈을 해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조종하는 습기를
그 기후에 따라서 자기 체력에 따라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공이라고 그래요. 네. 기공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습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은 왜 여전히 물주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군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죠. 네. 선인장은 잎이 없이 어떻게 돼요? 줄기가 그러니까 살이 쪄 있고 그러니까 잎이 뭐로 변했냐면 가시로 변했죠. 변했죠. 예.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네. 식물의 선인장은요 기공이 잘 발달이 안 됐어요. 네. 그렇군요.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밤 같은 데는 기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공이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공이 식물이 밑뿌리에서 빨아들인 수분을 갖다 바깥으로 내놔야지 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햇빛과 물과의 그 만남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지는 걸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그러죠. 네. 참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에서 식물은 햇볕과 뿌리에서 빨아들인 그 양분을 그러니까 합성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든가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에서 당을 만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만든가 해서 자기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하고 또한 뿌리든가 이런 데다가 과일이든가 이런 데다가 양분을 저장해 가지고서 자기가 생활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가 수분과 그다음에 햇볕에 대한 거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잎에서 기공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공이 열리고 닫히느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화분 물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파리가 큰 식물들도 있지만 이파리가 작은 선인장 같은 그런 식물들도 있어서 그런 그렇죠. 식물들은 물이 많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 그 근처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 식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오픈하우스를 거쳐서 아주 이쁘게 많이 꽃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식물은 잘 자란 이파리가 있는 식물이 있는데 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키우기 쉽다는 얘기는요. 물을 갖다가 자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쉽게 잘 자란다 안 자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우리가 집에다 놨을 적에 그 식물이 그 생육생태나 그 종류에 따라서 네. 잘 기를 수 있는 게 잘 기를 수 없는 게 있어요. 잘 자란다는 얘기는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얘기가 물을 많이 그렇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 야자계통 있지 않습니까? 네. 야자계통은 잎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크죠. 네. 그리고서 잎이 얇죠. 네네. 근데 그 줄기나 이런 데는 딱딱하지만 잎은 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자계통은요 대부분 뭐냐면 그 습도에 대한 컨트롤 참 잘해요. 네. 그러니까 습도를 잘 컨트롤되는 기공이 잘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밑에서 빨아들인 수분을 갖다가 네. 자기가 기공을 통해 가지고 실내 공기에 맞춰서 자기가 열고 닫는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참 필요해요. 밑에서 빨아들이는 양분이 있어 수분이 없을 때는 잎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네네. 기공이 뭐 열어놔봤자 힘이 자기가 수분을 없죠. 내보낼 예. 수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공기의 습도가 드라이했을 경우에는 네. 자기가 밑에서 물 준 걸 빨아들여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보내요. 네. 그래서 실내의 습도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컨트롤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내가 드라이했을 경우에는 그놈이 실내 빨아들여 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가장 좋아하는 습도는 얼마냐면 그러니까 한 70도 이렇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요? 아니, 네. 습도가. 습도가 사람도 70도. 예. 그러니까 70%, 네. 70% 사람이 필요하는 것도 그렇고 식물이 필요하는 것도 70도가 일반적입니다. 네. 식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습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죠. 네. 건강에도 좋고요. 네. 네. 그래서 꽃이 피는 식물들은 어떤가요? 꽃이 피는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꽃이 피는 식물 있잖아요. 네. 꽃이 피는 식물은 물을 비교적 꽃이 필 적이에요. 네. 꽃이 막 필 무렵에는 다른 때보다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아, 꽃이 필 때는요? 네, 꽃이 필 네. 무렵. 꽃이 꽃몽오리가 뭐 꽃대가 올라오거나 꽃몽오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기르다 보면 옆에서 싹이 나거나 그다음에 새 이제 순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가 그렇죠. 또 변할 수 있군요. 그런데 집에 이제 히팅이 돌아가거나 네. 또 이 에어컨이 돌아가나 그랬을 적에는 그 실내의 습도가요 한 40,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조하군요. 아주 건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기 걸리는 경우도 호흡기 질환이 그러니까 많이 유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그러니까 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많이 놓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게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또 하나 많이 지금 와 있는 식물이요. 네. 난입니다. 그렇죠. 호접난이죠. 네, 굉장히 예쁜 난들이 그렇죠. 많이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네. 큰 문제가 이 난을 어떻게 해야지 오래 예쁘게 잘 가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거든요. 네, 참 호접난이요. 옛날엔 참 이게 비쌌어요. 그런데 호접난은 보셨지만은 잎이 어때요? 투툼하죠? 네네. 그리고 뿌리 보셨죠? 뿌리는 뭐 누구나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뿌리가 마치 국수. 네. 우동처럼, 네, 우동처럼 두툼해요. 네. 그런데 이 호접란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요. 대만 호접란이라고 그래요. 네. 피라노피시스라고 해가지고 대만에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제주도에 풍란이 있어요. 네. 풍란도 이것도 같은 저기예요. 그래서 대엽 풍란이 있고 소엽 풍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대엽 풍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원산지가 보면요. 대만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만이 원산이에요. 네. 그리고 멕시코 나기도 원산인데요. 대부분 나무 가지에 붙어서 살아요. 난이요? 네. 난은 두 가지예요. 그 생육 상태로 봐서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나 이런데 그러니까 붙어서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는 기생난이라고 그래요. 지생난이라고도 하고 기생난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땅에 뿌리 박는 건 지생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호접난은 기생난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수분도 좋아하지만은 공기를 참 좋아해요. 아, 난이요? 그럼요. 예. 어떤 식물이든지 공기 싫어하는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제 화분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보면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는데 하얀 솜처럼 말이죠. 실뿌리처럼. 네, 실뿌리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는 무엇보다도 공기를 갖다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식물들은요, 이 땅이 그러니까 공기의 유통이 잘 되는 부엽토라든가 네. 땅이 가벼운 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요. 아. 산소가 있고 물기를 짜줘서 깊숙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밑바닥이 단단하거나 그러니까 했을 때 밑에 흙이 들어가서 찰흙같이 돼버리고. 그런 건 밑에 땅에 산소가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적에는 안 들어가요. 뿌리가 들어가질 않고 예. 깊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 집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물을 갖다가 그냥 매일 그냥 주기적으로 똑같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물을 이렇게 정성 들여주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뿌리는 물을 너무 많이 줬어. 네, 물을 많이 줬는데 물이 있으면은 산소 호흡을 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안 생겨요. 예.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호흡작용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사람과 같이 네. 호흡작용을 하는데 호흡작용이 안 되니까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분 흡수도 그러니까 낮아요. 잎은 큰데 잎은 커가지고 기공에서 이렇게 수분을 배출하는데 밑에서 빨아들이는 수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잎이
그러니까 시들거나 그러지 저기. 물을 많이 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죠. 그것도 근데 아니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떤 식물은 보면은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아, 네. 그때는 물을 되도록이면은 맞춰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은 벌써 이미 뿌리에 그 지금 그 가는 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솜털 같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산소호흡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상했다는 얘기라고. 그때는 네.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는 방법은요. 물을 되도록이면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이렇게 했는데 잘 자다 잎이 새 잎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렇게 만약 축 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누구나 다, 이건 물 없어. 그러니까 물 주지요. 네네네. 그거는 식별할 수 있지만은 잎이 노래지는 건 이게 원인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잎이 노래지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 네. 하나는 거름이나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줬을 때, 네. 뿌리에서 그 뿌리는 뭐냐면 그 식물은 모든 게 세포로 되지 않았어요? 네. 세포 속에는 원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원형질이 뭐냐면은 이제 그 농도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뭘 사면 이 설탕물 있지 않습니까? 네. 설탕물에다가 옆에 물 넣으면 이렇게 섞여지는 게 이게 보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한 거는 그러니까 그 물 쪽으로다가 뺏겨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분을 뺏기죠. 네. 그러니까 잎이 너무 거름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자기 수분을 다 물이 뺏어가니까 자기는 위로 올라갈 잎이나 이리로 보낼 수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잎이 시든 거예요. 아, 그런 그렇군요. 현상이 우리가 이제 노란 현상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잎이 시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만약에 이 난이 피다가요. 네. 난이 떨어져서 이 줄기가 노랗게 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이제 물이 많은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 풍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호접란이라는 네. 거예요. 호접란은 그 습도를 좋아해요. 네. 물에 담궈진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란 심는 흙이 무슨 흙입니까? 흙이 아니라 그는 나무 조각. 나무 조각 같은 데 나무 심겨져 조각이잖아요. 있더라고요. 나무 조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 조각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난부는요, 옆에 가서 구멍이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물을 주면 그리 안에 물이 그러니까 고여 있으면 안 되는군요. 물에 담궈져 있으면은 뿌리가 여름에는 온도가 썩어버려요? 높으면 썩어요. 네. 썩으면은 그거는 살 수 있는 저기가 드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주거나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줄 적에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물을 갖다 그냥 한쪽으로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화분 이렇게 털어보셨지만 보면 뿌리가 어떻게 화분 가장지로 뺑뺑 돌아가죠. 그렇죠. 예. 근데 물을 주면 어떤 분은 그냥 한 한쪽만. 번만 쭉 주면 그쪽으로다가 물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물기가 안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긴 말라 죽죠. 이쪽 부분만 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한쪽은 사는데 한쪽은 네. 한 번 말랐다가 그 다음에 한참 마르잖아요. 네. 마른 다음에 물을 줘도 그건 소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잎이 노래지면서 잎이 떨어지죠. 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다 어떻게 돼요? 밑에다가 물 접시를 꼭 받쳐놓는 게 참 좋아요. 네. 지나간번에도 여행 가실 적에는 되도록이면 물을 넣고서 위에다 비닐을 네, 그렇죠. 예. 했는데 이것도 그냥 여행을 안 가실 적에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꼭 물 받침을 해놓고 꼭 해놔라. 물을 갖다가 네. 주는데 물을 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번갈아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주는 사람이 계속 주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주고 아침에 줬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산소 호흡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호흡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의 나눔 강좌는 매주 토요일에 강의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 토요일마다 매 토요일마다요. 네, 문화회관에서 네. 있습니다. 오전 몇 시에 있으시죠? 11시서부터 1시까지입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그 문화회관에 매주 토요일에 가시면 이 사랑을 나누는 원예 나눔 강좌를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거기 나오시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씨앗도 묘종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래서 네. 참 제가 참 이름을 참 잘 붙였어요. 정말 잘 붙이신 것 원예 같아요. 나눔 모임이다. 참 네.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원예 나눔 모임이다 그러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 서로 나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전부 다 그 씨앗을 가져 논아주시기도 하고 또 그 기르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여지껏 길렀던 그 소감에 대한 거, 길렀던 노하우에 대한 걸 쭉 얘기해 주시면서 참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원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시면은 더욱더 많은 정보들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847-724-2043. 네, 맞습니다. 네, 847-724-2043으로 연락하시면 아니요, 또 핸드폰 전화가 있는데요. 네, 847-530-1714 네. 핸드폰 그렇습니다. 번호는 847-530-1714로 연락하시면 이 원예 나눔의 다양한 원예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 있고요. 또 나눠주시는 사랑도 많습니다. 서로.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 다양한 실내 식물 화분의 물주기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즐거움을 얻고 원예 나눔에는 나누는 기쁨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원예 나눔 강좌가 있습니다. 847-530-1714 847-530-1714로 연락 주시면 원예 나눔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과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어린이와 가족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는 푸짐한 선물은 물론 다양한 놀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라디오나 H마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